마침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근 민보협을 비롯 여러 시민단체에서 반발 중인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관련해 당정이 임명 강행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힘 송원석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장관 인사청문회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임명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그 이상의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인사청문회 결과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임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송원석 역시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회동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실의 기류도 사실상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상호 정무수석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비토론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인데 이 대통령은 그런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현재로선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 셈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지만 솔직히 두 후보자의 논란을 다 떠나 이번 당정의 결정에 속이 후련합니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최악은 이도저도 못하고 간만 보다 시간에 쫓겨 결국 양쪽에서 모두 욕을 얻어먹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진영에 있어 아픈 역사인 과거 조국 사태나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에게 항명했던 일들만 봐도 물러터진 정부와 수박 일색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며 언론과 검찰에 끌려다닌 탓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명확한 방침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 중에서도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 민주당이 민보협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 천명한 게 가장 통쾌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2시간, 3시간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화려해 보이는 국회라는 이미지에 비해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처우가 심각한 것도 맞고, 이들이야말로 지난 계엄 당시 그야말로 육탄전을 불사하며 국회를 지킨 위대한 일원이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일부 보좌진들이나 민보협, 그리고 여성단체의 행태엔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는 오늘자 시민언론 민들레에 올라온 강선우 장관 후보자 기사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해당 기사 내용 일부를 아주 거칠게 요약해 소개해드리자면, 예컨대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무더기 교체 관련 보도의 경우 사실상 강 의원의 보좌진 교체 횟수는 여야 의원실 평균 수준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른바 고장난 변기 논란 역시 애초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변기를 살펴봐달라 요청하여 수리업체가 수리한 것이 팩트입니다. 물론 실제로 열악한 처우의 보좌관들이 격렬하게 갑질이라 하는 상황인데다 일부 논란의 경우 강선우 의원이 사회통념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기 애매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중에서 유별나게 갑질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로 정리하자면 보좌진이나 민보협의 강한 반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를 강선우의 갑질로 몰아가는 건 강 후보자의 장관 지명과 맞물린 기회주의적 접근이 아닌가 생각하며, 문제제기 자체는 강선우 후보자로 시작했을지언정 국회 보좌진의 열악한 처우로 어젠다를 이끌어갔으면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민보협에 대한 공분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추가로 민보협뿐 아니라 비열하기 짝이 없는 여성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등 특정 젠더 의제에 대해 강 후보자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제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후보자가 와도 뚜렷한 추진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보수정부에선 철저히 강약 약강을 하던 자들이 또다시 민주정부를 만만하게 본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당정이 갈팡질팡하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대신 어떠한 확실한 기조를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과거 민주정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외에 당정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최대한 데리고 가려는 데에는
보다 전략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을 총알바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사람 덕분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쉽게 통과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작은 흠결이 있더라도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당분간 그냥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강선우 의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에서 낙마했을 때 나중에 국회의원 자리도 위태롭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오는 우리 내부의 동정심 같은 거,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추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떠도는 소문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일단 장관 취임했다가 단 일주일이라도 하고 사퇴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역으로 돌아와서 강선우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강선우보다 우선 고려돼야 될 사람은 대통령과 정권이다. 아마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말한 이른바 물소대 전략 아닌가 하는데, 만에 하나 정말 크리티컬한 무언가가 터져 누군가 낙마를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공격이 분산될 수 있게, 또 안타깝지만 누군가 총알바지를 해줌으로써 다른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진영 평론가가 뒤에서 말했듯 우리도 냉정해질 필요는 있고,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나 임명 강행이 정말로 어렵다면 그에 맞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논란 끝에 임명이 됐다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이 된 만큼 더욱 훌륭한 성과로 보답해야만 합니다. 고로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들에게 건전한 비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